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유쾌한 창조자 책의 허용하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을 위해서 우리는 요청하고 우주는 응답하고 우리가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했죠. 그 허용을 위해서는 나의 소망과 진동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이 진동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우주에 보내면 우리의 현실을 뜻대로 창조해내는 의식적 창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 창조를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바라던 소망과 더 명확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 소망의 근원 에너지는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해요.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적절한 게 뭔지 몰라요. 언제나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고 하죠. 명확한 만큼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근원 에너지를 허락할지 저항할지 여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저항감이 있는 상태에서 강한 소망을 품는 것은 즐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부인하거나 소망 자체를 놓아버리려고 애쓰기도 해요. 하지만 소망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건 우주의 리듬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이므로 더 좋은 방법은 저항 수준을 낮추는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내 통장에 1,000억 원이 입금되는 것처럼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는 느낌, 편안하지 않은 무덤덤한 느낌을 소망의 느낌으로 오해한다고 해요. 소망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원하는 동경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핍의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순수한 소망의 느낌은 언제나 감미롭고 결핍의 느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아주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면 물질화되기 직전의 상태에 와 있는 거라고 해요. 끌어당김을 할 때 많이 말하는 현자 마인드는 이미 가져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무덤덤한 느낌이죠. 근원의 웰빙 물결을 자신에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허용의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근원 에너지를 완전히 허용하면, 즉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면은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해요. 이와 상충된 생각을 할 때는 무력감과 구속감 같은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요. 비난, 공격, 증오, 질투, 이런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 부정적인 감정은 저항의 진동 상태, 구조화의 진동을 느끼는 것이고 근원의 연결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렇게 소망과 반대되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감정이 알려주면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근원 에너지에 자신을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과의 연결을 허락하는 허용의 상태에 있겠다는 단호한 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생각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동 상태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점차 변화해요. 진동을 갑자기 크게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면 삶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의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겠다라고 결정해 보세요. 책 표지에 생각을 지휘하여 소망을 실현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음악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죠. 우리는 생각을 지휘할 능력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방치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감정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력이 있으며 또 의도적으로 발달시켜야 해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늘 해오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믿는 것들을 붙잡고 자신의 끌어당김 자력을 바꾸지 않는다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주로 내보내는 주파수가 소망의 주파수에 진동적으로 일치하도록 우리의 끌어당김 자력을 바꿔야 해요. 토니 로빈스가 말했던 아름다운 상태로 살겠다는 결정,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라는 책이 생각나죠. 소망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망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연기해보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의 느낌을 지금 이곳에서 느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좋은 느낌과 기분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건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진동적으로 일치되는 생각들을 더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항을 낮춘다는 건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 위치와 목적지를 알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로를 알면 더 확신에 차서 갈 수 있을 거고요. 현재 놓여있는 삶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원하는 삶, 목표를 명확히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근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이 드러나는 감정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삶의 경로는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감정, 기분으로 볼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좋다면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의식적 창조의 진정한 핵심과 허용의 기술은 자신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분, 감정, 느낌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뭔가 하려는데 누가 방해하거나 간섭하고 지시하면 우리 내면에서 바로 불협화음을 느끼게 되죠.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안 돼, 하지마, 그건 좋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옳다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압력과 법이나 규칙에 굴복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결심을 점점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유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토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만족시키려고 말을 잘 듣고 노력해도 결국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쁘지 않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자신들도 속박과 불편함의 진동에 묶이게 돼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자신의 행복이에요.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기쁨, 행복,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본질인 순수하고 긍정적인 근원 에너지의 흐름에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시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 그 대상은 우리의 시선에 담긴 근원의 진동으로 인해 이로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 좋아지죠.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때 우리는 근원 에너지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 끊임없이 우리 삶과 소망에 그들의 바람을 섞으며 간섭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자신의 기분에만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그걸 안내 표지판으로 삼을 때에만 소망의 주파수에 진동적으로 일치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 느끼는 기분이란 자신의 진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의 기분을 통해 우리를 소망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기분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것은 소망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감정은 기쁨과 무력감 사이에 걸쳐 있어요. 22가지 종류의 감정들이 있고 이걸 활용해서 현재의 기분보다 의식적으로 더 나은 기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1단계는 근원과의 연결을 완전히 허용하는 상태,
22단계는 근원과의 연결에 가장 크게 저항하는 상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랐어요. 우리가 화나는 생각에 빠져있을 때가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보다 호흡이 더 좋아진 것이고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이라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화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워왔죠.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나지만 화도 못 내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요. 잠시 멈추고 지금 선택한 화나는 생각이 이전의 우울한 기분보다 더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면 무력한 느낌이 완화돼요. 만약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버럭 소리 지르며 짜증을 낸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슬프고 우울하고 이 상황이 두려워요. 잠깐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크게 숨을 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분노가 누그러지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마음속에서 비난을 하고 한편으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이 들기도 하죠. 나한테 이렇게 퍼부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과 생각을 잊기 위해 다른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도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끝났다 하면서 만족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더 나아지도록 의식적으로 잘 선택했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소리를 저렇게 질렀으니 마음이 좀 풀렸겠지. 나한테 미안하기도 하겠네. 라는 긍정적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가족에게 사랑과 기쁨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랑과 감사, 기쁨을 느끼는 1단계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도 안 하죠. 하지만 그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근원과의 연결을 완전히 허용하는 상태를요.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 감정 안내눈금이 올라가는 단계를 볼 수 있죠. 그렇게 기분이 더 나아지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예요. 그게 큰 가치가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자신의 체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권능의 느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쪽을 선택했더니 일이 더 잘 풀렸네, 관계가 더 나아졌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화내지 말고 차라리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울함은 주로 우리 내면에 있지만 화는 누군가에게 표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를 내는 상태에 계속 머무를 뜻이 없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좋고 괜찮다는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화내는 상태도 조금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적어도 17초 동안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과 일치하는 진동이 우리 안에 활성화된다고 해요. 더 오래 초점을 맞출수록 진동의 힘은 더 세지고요. 만약 어떤 생각에 순수한 집중의 상태로 68초 동안 머무르면 우리의 진동은 삶 속으로 물질화되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져요.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생각은 우리 안에 지배적인 생각 진동으로 자리 잡고 그 진동이 바뀌기 전까지 그 생각에 담긴 진동과 일치되는 물리적 체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소망의 배후에는 기분 좋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해요. 어떤 소망을 갖는다는 건 소망이 실현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양이라고 해요. 삶과 소망을 이루게 하는 3단계 창조 과정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삶의 토대는 우리의 절대적 자유이며 현 위치이자 요청입니다. 삶의 결과는 성장이며 목적지이자 우주의 응답입니다. 삶의 목적은 기쁨이며 경로이자 허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의 진동과 조화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유일한 장애물은 소망의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단 한 가지는 갖고 있는 저항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점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말들이 지닌 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했던 이유는 우리의 주의가 소망하는 것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대한 명확한 알아차림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현재 기분을 알아차리고 근원에 응답한 소망을 진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분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집중하는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불러들인 근원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흐르는 순간에 느끼는 감미로운 생명력과 기쁨이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쾌한 창조자로 살자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과 비슷한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기꺼이 흘러들고자 하는 웰빙을 우리 삶 속으로 흘러들게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상황을 다르게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영적 스승들에게 듣게 된 내용들을 제리와 에스더 힉스 부부가 듣고 펴낸 내용입니다. 책 표지에 전 세계 저명한 저자들의 영감의 원천이라고 쓰여 있어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잭 캔필드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론다 번의 시크릿. 이 책들과 저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 모두 이 내용을 토대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한다고 해요.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직접 꼭 읽어보세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나를 꼭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